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체크해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북러 정상회담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의 장소로 러시아의 우주기지 그리고 전투기 공장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이 양국의 군사협력이 확대되고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도 함께 증폭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그간 베일에 쌓였던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대면 장소가 러시아 극동의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니치 우주기지가 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두 정상이 회담 이후에 인근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의 일정과 김 위원장의 이 전용 열차 동선을 고려했을 때 오는 13일, 그러니까 오늘 열릴 가능성이 가장 크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군사협력 확대 방침은 일단 인정을 하면서도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라고 일축해온 바가 있습니다. 일단 북러 정상회담이 조금 군사협력과 관련된 부분들로 이어지게 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함께 체크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단독 보도인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대형 스마트폰 고객사에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10에서 20%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감산으로 공급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재고가 감소한 스마트폰 업체들이 가격 인상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올해 4분기부터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수요 우위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는 최근 샤오미나 오포, 구글같이 주요 스마트폰 업체에 직전 계약보다 약 10에서 20% 높은 가격의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업부에도 소폭 인상한 가격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스마트폰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감산에 대한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이 이 메모리 반도체 빅3는 지난해 4분기부터 DDR4 같은 구형 D램의 생산량을 조절한 바가 있었고 최근에는 낸드 플래시까지 중심으로 감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PC나 서버용으로 메모리를 봤을 때는 업황이 좀 그대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모바일 반도체는 재고 조정이 끝났고 4분기부터는 메모리 업황이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메모리 관련 업계들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11만 1,000원 인상과 기술직 추가 신규 채용 등을 담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어젯밤에 마련했습니다. 네, 울산 공장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교섭에서는 셋째 이상 500만 원 지원을 포함한 출산 축하금 확대 등 저출산 대책과 국내 공장의 역량 강화 방안, 기술직 800명 추가 신규 채용에 함께 합의를 했습니다. 이 잠정 합의안이 오는 18일에 전체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통과했을 때 현대차의 단체 교섭은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이 노사는 올해 교섭을 진행하면서 국내 공장을 중장기 미래 사업의 핵심 제조 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 미래 동반 성장을 위한 특별 협약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네, 먼저 전동화 전환과 차체 경량화를 위해서 완성차 알루미늄 보디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첨단 대형 다이캐스팅 차체 제조 공법인 하이퍼캐스팅 기술의 내재화를 본격화합니다. 테슬라에서도 이것을 쓰고 있죠. 이 노사는 기존 엔진이나 변속기 공장 유휴 부지 같이 적정 부지를 선정해 하이퍼캐스팅을 적용할 공장을 신설하고 경쟁력이 갖춰지면 202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되면서 이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사실 이 파업이 된다면 현대모비스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가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 그룹주들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소식이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네이버와 손잡은 삼성 SDS가 B2B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 거대 언어 모델 가운데 기업이 원하는 모델을 쉽게 도입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황성우 삼성 SDS 대표는 기업 업무의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구현하겠다고 어제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생성형 AI가 기업의 업무 자동화에서 가장 풀기 어려웠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제는 MS 애저와 협력해 챗 GPT를 쓸 수 있고 한국어가 중요한 고객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를 쓰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거대 언어 모델을 확보해서 기업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멀티 엔진 전략을 펼치겠다는 의미인데요. 일단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GPU는 엔비디아와의 전략적인 협업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향후에 삼성 SDS는 챗 GPT와 하이퍼클로바 X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의 종류를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고요. MS나 네이버 외에도 추가적으로 협업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 SDS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협력사인 또 네이버까지도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역시나 단독 보도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시야각 제어 기술을 적용한 패널을 최초로 납품한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7월 유럽 시장에 출시된 벤츠 E클래스 신형 차량에 이 시야각 제어 기술이 들어간 LCD 패널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 완성차에 적용돼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이 조수석의 탑승객은 주행 중에도 바로 앞 스크린을 통해서 게임이나 영화 같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고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으면 화상 회의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조금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옆좌석에서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운전자들의 시각도 조수석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이번에 시야각 제어 기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했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화면의 대형화에도 최근에 힘을 주고 있는데 올해 말부터는 32인치 OLED를 2027년 이후에는 50인치대 OLED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 한 종목 함께 체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살펴봅니다. 단독 보도로 나왔고 지금은 추가적인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한국전력이 요르단 발전소의 지분 매각에 나섰습니다. 이 한전이 요르단 알카트라나 가스복합발전소와 푸제이즈 풍력발전소 지분의 매각 주관사로 지난달 삼성 KPMG를 일단 선정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는 자산가치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 대상은 알카트라나 지분의 29에서 45%, 푸제이즈 지분 40%인데요. 알카트라나는 2012년 준공된 373메가와트 규모의 가스 복합시설입니다. 한국전력이 1,134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지분 80%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해외 발전소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한국전력에서 많이 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무 상태가 많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도 자구책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을 통해 25조 7천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시장의 압력도 굉장히 커집니다. 올해 부초가 이 부채 자체가 205조 8,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한 해 부담해야 될 이자 비용만 4조 3,992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국전력은 부채에 대한 부분들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어제는 하락 마감했지만 한국전력 한 종목 함께 주가 흐름 정규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